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횡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전고 돌파 이후에 3주 정도 다지기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이번에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전고 돌파 이후의 조정 상황이 예전과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될 경우에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일 안에 다시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98,000달러 종가 전망을 제시한 플랜B의 경우에는 98,000달러가 아주 높아 보인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수준보다 60% 수준의 상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상황을 함께 정리해서 공유했는데 꽤 설득력이 있게 느껴집니다. 차트의 흐름이라는 것이 과거의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 예측 이런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럴싸한 분석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이번에는 이더리움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더리움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근거는 단연 디파이와 NFT 열풍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직 싼 편에 속한다라면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이더리움은 1,5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연말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가치평가 방법 가운데 하나인 주가 순자산 비율, Price to Book Ratio, PB를 적용한 결과인데 펀드 스트레스의 디지털 애셋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솔라나가 이번 사이클에서 900달러까지 상승할 거라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마트 컨트랙터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 솔라나가 현재 가격에서 275% 더 상승해서 이번 사이클에 9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근거로는 솔라나 선물 차트가 제시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랠리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알트코인들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런 여러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 서서히 다가오는 강세장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 맺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61,000달러 수준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고 돌파 직후에 다지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과거에도 급격한 랠리 이후에는 2주에서 3주 정도의 다지기 양상이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전형적인 숨고르기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이제 곧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뒤가 될지 2주일 뒤가 될지 그거는 정확하게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꽤 단단한 6만 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42%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알트코인들의 숨통을 조금 더 열어준 모습입니다. 도미넌스가 더 빠지면 알트코인 순환장이 좀 더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정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알트코인들이 좋은 결과를 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솔라나가 이번 주 21%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더리움 역시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택펀드의 매튜 딥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알트코인에 대한 노출 성향을 가리키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마다 레이어 1 토큰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목격했다라고 밝혔는데 아발란체가 이번 주에 20%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인 80달러를 넘어섰고 폴카닷 역시 20% 상승 수준이 나타났다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는데 관심은 이런 상승세가 알트코인 시장 전반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확산할지에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와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단기 지표들이 중립적이고 지난 한 달 동안 보인 가격 브레이크아웃을 고려할 때 가격 후퇴가 이뤄지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상방향 저항선으로 64,000달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만약 6만 달러 지지선 아래로 후퇴할 경우에
현재 55,000달러 부근에 자리 잡은 50일 이동 평균이 다음 지지라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상방향 모멘텀이 둔화세를 보이는 지금의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다지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의 역사적인 강세 상황을 근거로 여러 지표들은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개선돼 65,000달러 돌파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비트코인 98,000달러 종가 전망을 제시한 플랜 B의 경우에는 98,000달러가 너무 높은 종가 마감 아니냐, 이런 일부의 지적과 관련해서 현재 수준에서 60% 수준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그건 분명히 큰 상승 점프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이 정도는 여러 번 보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과거 수치를 함께 보였는데 최소 60% 이상, 최대 451% 월간 상승률을 보였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아직 엄청 싼 편이다, 이런 분석이 그럴듯한 근거와 함께 제시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디지털 자산 분석가인 쇼 파렐은 주식 가치 평가 방법 가운데 하나인 주가 순자산 비율 Price to Book Ratio PB를 적용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투기적인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이를 채굴하고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채굴자들의 매출, 하드웨어 장비와 에너지 비용 등을 비교해서 비트코인 PB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PB는 S&P 500 편입 종목들 가운데 유틸리티 업종과 유사하고 기술주나 금융주보다는 낮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특히 이더리움의 수수료 소각 이슈를 주목하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이더리움은 1,500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졌다. 암호화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격이 바뀔 것이다. 통화정책과 주식시장도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줏대 없는 분석으로 자주 빈축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JP모건이 이번에는 금리 상승기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선택지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니콜라스 파니기르초글루 등 JP모건 분석가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금리 상승이 전통적으로 금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디파이와 NFT처럼 더 많은 사용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이더리움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심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질 수익률 상승이 전통적 금에 하향 압력을 넣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채권 수익률 상승과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정상화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전해진 여러 소식들 가운데 원톱은 단연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ICE 산하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인 벡트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ICE는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의 거래소 12곳, 결제업체 6개를 소유한 말 그대로 글로벌 결제, 투자, 자본시장의 상징입니다. 이런 ICE가 세운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가 벡트이고, 벡트가 자체 앱을 통해 이더리움을 메인 매도 이체할 수 있도록 거래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더리움 커스터디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벡트의 CEO 게빈 카이클은 이용자에게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유연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벡트 이용자는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에는 여러 의미들이 녹아들어 있는데, 무엇보다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호불호, 기존 자산 시장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 그 자체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의 상징인 ICE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투자 자산으로서 현재 상황, 현재 현상,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성을 생각해 볼 때 무척 의미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리 어답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레이트 얼리 어답터로서 시장의 초기 개척자 영역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시장의 설계자가 암호화폐 시장의 설계자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설렘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비트코인 월급 이슈가 꽤나 유행처럼 글로벌한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도시의 시장들이 서로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암호화폐 친화성을 내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에릭 애덤스 시장의 경우에는 뉴욕 시민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의지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는 말을 더 전폭적으로 구현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는 디지털 통화로 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뉴욕 시민들이 급여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는지 직접 선택하고 비트코인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건 기축통화의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건네는 일부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 부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분위기가 브라질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보수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루노 세라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 책임자는 브라질 국민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 주식 투자금 대비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다. 이런 비트코인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지금의 상황들, 현상들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장세를 놓고 보면 바이낸스도 무섭고 바이낸스의 코인 BNB도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유 암호화폐 바이낸스 코인 BNB가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BNB는 세계 자산 순위 129위를 차지했고 폭스바겐 그룹과 스퀘어를 밀어내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낸스는 3분기에 6억 3,900만 달러 규모의 BNB 토큰 소각을 발표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10억 달러 펀드를 출범하는 등 여러 호재성 이슈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거대한 바이낸스 생태계 안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어디까지 성장세를 펼치게 될지 사뭇 궁금한 지점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더리움 킬러로 평가받고 있는 솔라나가 이번 사이클에서 900달러까지 상승할 거라는 전폭적인 전망도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스마트 컨트랙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솔라나가 이번 사이클에서 9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수준에서 275% 더 오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솔라나 선물 차트를 사용했는데,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이번 주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후퇴한 뒤에 솔라나가 더 빨리 회복됐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는 미국 달러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금 분명한 승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솔라나의 이윤이 극대화돼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질 경우에 다시 이더리움으로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대부분 강세 흐름을 보였거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 에이다 카르다노 요즘 길을 펴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황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뉴스 BTC는 지난 몇 달 동안 카르다노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 가운데 3위를 유지했다. 이건 8월 에이다 가격이 처음으로 3달러를 넘어서는 등 랠리를 보인 영향이 컸다. 하지만 에이다는 2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 바이낸스에 밀려났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요 경쟁자인 솔라나에게도 뒤처졌다. 이렇게 현재 상황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카르다노는 기술적으로 가격 반등 전에 나타나는 강세 다이버전스가 형성될 수 있다라면서 에이다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에이다의 RSI가 완전히 리세팅되는 동안 카르다노의 3월 최고가가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다만 그는 약 2.23달러가 에이다의 핵심 가격 수준이라면서 또 다른 수준의 지속 가능 랠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이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주간 최고 수익률의 승자는 샌드박스로 나타났습니다. 샌드박스는 최근 7일 동안 400% 가까이 급등하면서 주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샌드박스는 9월 말 저항선 돌파에 성공한 뒤에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페이스북이 메타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주요 메타버스 종목으로 관심받으며 상승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주도하는 투자 라운드에서 9,3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면서 시장의 주목도를 더 끌어냈습니다. 요즘 장세를 보면 투자 종목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답답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환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조금 걱정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긍정적인 지표들 또 분석들 잇따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